천대받는 사람들이 사회와 자유를 위해 싸우고 있다. 이 문장이 이 영화의 전부입니다. 1986년 올리버 스톤 감독의 감독 본인 스스로 직접 베트남전에 참전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오늘의 작품 IMDb 238위의 플래툰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전쟁 영화 리뷰가 아닙니다. 전쟁 속에서 리더는 어떤 얼굴을 해야 하는가, 확신과 의심, 둘 중 무엇이 옳은가, 그리고 용서란 무엇인가,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주인공 테일러는 대학을 자퇴하고 자원 입대를 합니다. 배움에서 의미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쟁터에서 그를 맞이한 건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지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옥에 있는 대부분의 병사들은 하류층입니다. 선택지가 없어서 온 사람들, 타인의 기대가 없어서 온 사람들, 혹은 주변의 기대에 떠밀려 온 사람들, 막연하게 전쟁 이후에 부자가 될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온 사람들입니다. 전쟁터에 온 몇몇의 사람은 가난하면 부자에게 이용당하는 처지라고 한탄합니다. 역설입니다.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회의 자유를 위해 목숨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녁까지 남는 날을 새는 것이죠. 시대와 나라를 불문하고 군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라면 저녁이를 비교하고 놀린다라는 게 베트남전이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군대도 사람이 사는 곳이고 그 사람들의 보편성을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영화의 핵심은 두 인물입니다. 마을에 베트콩이 있다는 정보를 듣고 마을로 내려와 사람들을 위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반제는 자기 확신의 리더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베트콩이었다고 그 확신을 밀고 나갑니다. 흔들리지 않고 결정을 내리고 앞으로 나갑니다. 반대로 일라이어스가 있습니다. 자기 의심형 리더입니다. 무고한 사람을 죽였을지 모른다. 전쟁에 처음에 확신이 있었지만 이내 회의적으로 바뀌고 우리가 이 전쟁에 이길 수 있을까라는 의심까지 가는 인물이죠. 우리는 리더를 떠올 때 이 두 개의 이미지를 동시에 원합니다. 끝까지 밀어붙이는 사람과 그리고 끊임없이 스스로를 의심하는 사람. 확신만 있는 리더는 위험해 보이고 의심만 있는 리더는 불안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리더는 어떤 사람일까요? 결정 전에는 자기 의심을 최대한 활용하고 결정 후에는 자기 확신으로 책임을 지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 순서는 중요합니다. 결정 전부터 확신만 강하면 독선이 될 가능성이 높고 결정 후에도 계속 의심을 하면 조직은 흔들립니다. 반제는 결정 전에 이미 확신이 있었습니다. 일리아와스는 결정 후에도 계속 의심했습니다. 둘 다 절반씩 맞고 절반씩 틀렸던 거지요. 영화에서 가장 불편한 장면이 나옵니다. 마을에서 베트콩이라고 자백하는 장면이죠. 이 장면이 보여주는 것은 전쟁의 잔혹함이 아닙니다. 인간의 인지구조입니다. 사실과 거짓은 없습니다. 오직 자신에게 유리한 말, 듣고 싶은 말만 있습니다. 이미 마을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 죽음의 정당성을 부과하게 됐기 때문에 베트콩이라는 자백을 강요하게 되는 거지요. 결론을 먼저 정하고 근거를 묻히는 것. 이것이 전쟁터만의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일상에서도 매일 이것을 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의 행동에서 나쁜 의도를 먼저 읽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실수는 상황 탓으로 돌리지요. 확신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근거가 확신을 만드는가? 아니면 확신이 근거를 선택하는가입니다. 전쟁터에서 법 질서가 무너집니다. 살인이 장려되는 상황, 옳고 그름의 상식적 행동을 기대하기 힘들어집니다. 체력도 의지도 죽음에 대한 불안과 기습에 대한 상식 경계로 절제할 에너지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전쟁터의 문제는 아닙니다. 사회에서는 살인은 상당히 무거운 죄입니다. 하지만 전쟁 속 상황에서는 살인은 상당히 장려되는 행동이지요. 이것처럼 자기의 상황에 따라 선악의 옳고 그름의 그 기준이 바뀐다라는 것 자체가 사람한테 큰 딜레마를 안겨다 줍니다. 살인이 죄라고 생각하는데 살인을 해야 하는 상황. 그것이 사람을 상당히 곤혹스럽게 만드는 거지요. 여기서 더 나아가 보면 항공사에서 기장에게 해고를 통보하면 마지막 비행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잃을 게 없는 사람은 법의 테두리 밖으로 나가기 때문이지요. 급박한 상황일수록 법의 판단을 우선시해야 됩니다. 하지만 대령은 반지의 행위에 대해서 법의 판단을 유보합니다. 그 결과 반지는 경계를 넘어서고 단둘이 남았을 때 일라이어스를 쏘게 되는 거지요. 동양에는 인과론이 있습니다. 업보에 관한 이야기지요. 오랫동안 남을 괴롭혔으니 이제는 돌아올 거라는 일라이어스의 이 말은 결국 반지 스스로에게도 돌아옵니다. 반지는 결국 텔러의 손에 죽습니다. 이것은 복수인가 용서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서는 복수할 수 있을 때 그만두는 것만이 용서입니다. 용서할 수 없을 때의 용서는 용서가 아닙니다. 단지 수긍과 납득일 뿐이지요. 용서라는 사후적 합리화거지요. 테일러는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수를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용서가 아님을 자기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그 선택을 단죄하진 않습니다. 지옥 속에서 인간이 늘 수 있는 선택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줄 뿐이죠. 영화의 마지막 장면, 테일러가 헬기에서 전장을 내려다봅니다. 그리고 이런 독백이 흐릅니다.
살아남은 자는 생명의 고귀함과 참 의미를 찾아야 할 의무가 있다. 모두가 불길해질 때 죽음이 예정되어 있고 고통과 자포자기가 만연할 때 해야 하기 때문에 전진하는 태도, 그것이 이 영화가 말하는 진정한 인간의 조건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전장에 있습니까? 그리고 그 전장에 당신은 반지입니까? 일라이어스입니까?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지금까지 명작 탐독가 정승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